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내면의 신념이 깊은 사람은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태양은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변하지 않듯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다. 산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진 이는 남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주관이 없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의견을 들으면 맞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관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면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관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의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일상에서 택한 다양한 선택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꿈과 열정을 무시하는 말들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마을의 끝에 있는 큰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공할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큰 산을 내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이 조롱했지만 젊은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결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가파른 길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대양이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자신도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되 그의 결심을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하늘처럼 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너무나도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용기와 결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려 타인의 말이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 대양이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하라.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러움과 순수함을 가리지 않듯 모든 말을 듣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남의 말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입니다. 남의 비난 같은 말은 흘려 들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잘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딱 끝내세요. 질질 끌고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평온한 호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항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고요하게 앉아 있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향해 가장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치고 호수가 다시 고요해질 때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가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도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 중의 구름이 항상 변하듯이 사람들의 말도 변할 수 있으니 구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속의 호수가 바람에 일렁이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곧 자신의 중심을 찾아 평온을 회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고 노인의 평온함과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평온한 호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침착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라.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생명을 키우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는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의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모두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입니다. 누가 잘못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면 털털하게 넘기세요. 그게 세상 사는데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모래성의 마법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모래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의 모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광장에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거대한 모래성을 완성했습니다. 모래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고 노인의 모래성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래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폐허가 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 파괴된 모래성 자리에 다시 서서 새로운 모래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화려한 모래성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해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또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우리도 실수를 통해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모래성이 물결에 쓸려 없어지더라도 다시 모래를 모아 새로운 모래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교훈과 새로운 모래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성의 마법사 노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바위는 강물의 흐름을 막지만 결국 물은 길을 찾는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에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무는 잘못된 가지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나무잎은 바람에 의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로 남는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말을 끙끙대로 앓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별이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찾지 못해 항상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아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빛바랜 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청년을 대지로 이끌고 갔고 그곳에서 현자는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청년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자는 청년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청년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자와 청년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자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듯 청년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되자 현자는 청년을 들판으로 데려가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현자는 별들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지 않고 빛나듯 청년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빛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청년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청년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밝은 별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양이 매일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 대지는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기입니다. 목표나 꿈이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자기 입장에선 정답이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일리어스였고, 그는 대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꿈을 비웃고, 그런 대담한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하기 위해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잃지 않는 대양처럼 자신도 변함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배는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나듯 에일리어스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그의 결심을 따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거센 바람이 그의 길을 막았지만 에일리어스는 별이 밤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빛나듯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에일리어스는 미지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록하고 왕국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꿈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에일리어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꿈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대양이 항상 깊고 넓어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해야 한다. 대양은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그 깊이와 넓이를 유지한다. 산이 높고 단단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켜야 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도 변하지 않는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침반의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다. 옛날 어느 왕국에 모든 사람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왕국의 현자가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5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각 시험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아우르는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대양의 깊이로, 참가자들은 대양을 건너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불굴의 산으로, 주변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침반의 방향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나무의 성장으로,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념으로 성장하는 과제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별의 빛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 시험을 통과하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대양을 건너면서 자신의 목표를 굳게 잡았고 불굴의 산 앞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았고 나무처럼 어둠 속에서도 성장했으며 마지막으로 별의 빛처럼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췄습니다. 여행자의 이야기는 왕국에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대회로 전설이 되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중요성을 모든 이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의 성공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하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신의 여정에 항상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굳건히 서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길을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추세요. 여행자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내면의 신념이 깊은 사람은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태양은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변하지 않듯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다. 사는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진 이는 남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주관이 없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의견을 들으면 맞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관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면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관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의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일상에서 택한 다양한 선택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꿈과 열정을 무시하는 말들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마을의 끝에 있는 큰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공할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큰 산을 내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이 조롱했지만 젊은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결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가파른 길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대양이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자신도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되 그의 결심을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하늘처럼 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너무나도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용기와 결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려 타인의 말이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 대양이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하라.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러움과 순수함을 가리지 않듯 모든 말을 듣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남의 말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입니다. 남의 비난 같은 말은 흘려 들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잘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딱 끝내세요. 질질 끌고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평온한 호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항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고요하게 앉아 있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향해 가장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치고 호수가 다시 고요해질 때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가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도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 중의 구름이 항상 변하듯이 사람들의 말도 변할 수 있으니 구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속의 호수가 바람에 일렁이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곧 자신의 중심을 찾아 평온을 회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고 노인의 평온함과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평온한 호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침착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라.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생명을 키우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는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의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모두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입니다. 누가 잘못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면 털털하게 넘기세요. 그게 세상 사는데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모래성의 마법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모래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의 모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광장에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거대한 모래성을 완성했습니다. 모래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고 노인의 모래성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래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폐허가 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 파괴된 모래성 자리에 다시 서서 새로운 모래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화려한 모래성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에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또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우리도 실수를 통해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모래성이 물결에 쓸려 없어지더라도 다시 모래를 모아 새로운 모래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교훈과 새로운 모래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성의 마법사 노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바위는 강물의 흐름을 막지만 결국 물은 길을 찾는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에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무는 잘못된 가지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나무잎은 바람에 의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로 남는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말을 끙끙대로 앓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별이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찾지 못해 항상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아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빛바랜 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청년을 대지로 이끌고 갔고 그곳에서 현자는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청년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자는 청년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청년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자와 청년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자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듯 청년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되자 현자는 청년을 들판으로 데려가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현자는 별들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지 않고 빛나듯 청년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빛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청년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청년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밝은 별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양이 매일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 대지는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기입니다. 목표나 꿈이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자기 입장에선 정답이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일리어스였고 그는 대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꿈을 비웃고 그런 대담한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하기 위해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잃지 않는 대양처럼 자신도 변함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배는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나듯 에일리어스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그의 결심을 따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거센 바람이 그의 길을 막았지만 에일리어스는 별이 밤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빛나듯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에일리어스는 미지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록하고 왕국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꿈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에일리어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꿈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대양이 항상 깊고 넓어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해야 한다. 대양은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그 깊이와 넓이를 유지한다. 산이 높고 단단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켜야 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도 변하지 않는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침반의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다. 옛날 어느 왕국에 모든 사람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왕국의 현자가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5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각 시험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아우르는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대양의 깊이로 참가자들은 대양을 건너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불굴의 산으로 주변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침반의 방향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나무의 성장으로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념으로 성장하는 과제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별의 빛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 시험을 통과하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대양을 건너면서 자신의 목표를 굳게 잡았고 불굴의 산 앞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았고 나무처럼 어둠 속에서도 성장했으며 마지막으로 별의 빛처럼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췄습니다. 여행자의 이야기는 왕국에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대회로 전설이 되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중요성을 모든 이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의 성공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하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신의 여정에 항상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굳건히 서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길을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추세요. 여행자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내면의 신념이 깊은 사람은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태양은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변하지 않듯,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다. 사는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진 이는 남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주관이 없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의견을 들으면 맞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관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면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관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의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일상에서 택한 다양한 선택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꿈과 열정을 무시하는 말들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마을의 끝에 있는 큰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공할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큰 산을 내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이 조롱했지만 젊은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결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가파른 길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대양이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자신도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되 그의 결심을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하늘처럼 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너무나도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용기와 결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려 타인의 말이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
대양이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변하지 않듯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하라.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러움과 순수함을 가리지 않듯 모든 말을 듣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남의 말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입니다. 남의 비난 같은 말은 흘려 들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잘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딱 끝내세요. 질질 끌고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평온한 호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항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향해 가장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치고 호수가 다시 고요해질 때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가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도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 중의 구름이 항상 변하듯이 사람들의 말도 변할 수 있으니 구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속의 호수가 바람에 일렁이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자신도 타인의 말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곧 자신의 중심을 찾아 평온을 회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고 노인의 평온함과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평온한 호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침착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타인의 말이 자신에게 닿아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라.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생명을 키우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깊이에 흔들림이 없듯이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의 뿌리는 땅 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의 신념에 굳게 뿌리내려 타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모두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입니다. 누가 잘못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면 털털하게 넘기세요. 그게 세상 사는데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모래성의 마법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모래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의 모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광장에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거대한 모래성을 완성했습니다. 모래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고 노인의 모래성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래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폐허가 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 파괴된 모래성 자리에 다시 서서 새로운 모래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화려한 모래성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해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또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우리도 실수를 통해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모래성이 물결에 쓸려 없어지더라도 다시 모래를 모아 새로운 모래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교훈과 새로운 모래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성의 마법사 노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듯 우리도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그 주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바위는 강물의 흐름을 막지만 결국 물은 길을 찾는다. 나무가 가지를 잘못 내밀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인간도 실수해서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무는 잘못된 가지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실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나무잎은 바람에 의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로 남는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말을 끙끙대로 앓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별이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찾지 못해 항상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아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빛바랜 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청년을 대지로 이끌고 갔고 그곳에서 현자는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청년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자는 청년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청년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자와 청년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자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듯 청년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되자 현자는 청년을 들판으로 데려가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현자는 별들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지 않고 빛나듯 청년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빛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청년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빛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청년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밝은 별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양이 매일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대지가 비와 햇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다. 대지는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강물이 거친 바위를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흘러가듯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기입니다. 목표나 꿈이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자기 입장에선 정답이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일리어스였고 그는 대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꿈을 비웃고 그런 대담한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하기 위해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잃지 않는 대양처럼 자신도 변함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일리어스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배는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나듯 에일리어스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그의 결심을 따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거센 바람이 그의 길을 막았지만 에일리어스는 별이 밤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빛나듯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에일리어스는 미지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록하고 왕국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꿈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에일리어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여 꿈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대양이 항상 깊고 넓어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깊이 집중해야 한다. 대양은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그 깊이와 넓이를 유지한다. 산이 높고 단단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듯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견고히 지켜야 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도 변하지 않는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침반의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다. 옛날 어느 왕국에 모든 사람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왕국의 현자가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5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각 시험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아우르는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대양의 깊이로 참가자들은 대양을 건너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불굴의 산으로 주변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침반의 방향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나무의 성장으로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념으로 성장하는 과제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별의 빛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 시험을 통과하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대양을 건너면서
자신의 목표를 굳게 잡았고 불굴의 산 앞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았고 나무처럼 어둠 속에서도 성장했으며 마지막으로 별의 빛처럼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췄습니다. 여행자의 이야기는 왕국에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대회로 전설이 되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중요성을 모든 이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의 성공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하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신의 여정에 항상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굳건히 서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길을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비추세요. 여행자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